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문제 잠깐 해설할게요. 거기에 자 1번은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 위해서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데 여러분들? 자, 이거 정답이 낮을 거야. 이 시키다면 43%에 43%. 뭐가 어렵던데? 뭐가 어렵던데? 책을 안 보고도요, 여러분 두 문자를 그렇게 따지 않고도 어제도 한 친구가 이제 저녁에 서울에 강의하는데 하여튼 강사들 막 경찰대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놈들 막 강의를 들었대요. 온통 막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제 내 공장 변경 어제 잠깐 저녁에 해줬거든요. 강의 듣고 어휴 두 문자 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두 문자를 다 따가지고 가르쳐줬다 하더라고요. 자, 살인과 폭행치사 있잖아요. 살인죄로 공소를 적였는데 실제 심리에 보니까 폭행치사가 있는데 여러분 제 이름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제 이름이 다르면 그 죄의 구성 요건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죠, 여러분. 다르겠죠. 볼록이 하니까 볼록이는 형법이잖아요, 형법. 저는 박용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저잖아요. 다 있어요. 어제는 한 친구 서울의 용두역 찍어서 내한테 보냈더라. 용두역 있어요. 서울의 용두역. 용두동, 용두슈퍼, 용두학교도 있어요. 용두초등학교. 내가 제일 가쁘죠. 그만할게요. 아침부터. 여러분 이 이름이 다르니까요. 제 이름이 다르니까 그 죄의 구성 요건이 다르고 범행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달라지면, 범행 방법이 달라지면 공장 변경을 해 주어야 방어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 다르죠. 글자. 이렇게 하세요. 그냥 글자 제 이름 다르죠. 제 이름 다르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렵니? 살인죄, 폭행치사죄 다르잖아요. 그럼 글자 수 헤아려 보세요. 글자 수. 3글자, 그다음 5글자. 웃긴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필요하겠죠. 명예훼손죄, 모욕죄. 글자 다르죠. 필요하겠죠. 그다음 글자가 다른데 여러분, 글자가 다른데 그 다른 글자를 시인 주장 인정하면 필요 있니 필요 없니?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시인 주장 인정하면. 근데 시인 주장 인정했다는 말 없죠. 그다음 또 하나 들어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기소했는데 실제 이게 인정돼. 근데 이거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이 축소된 사실을 인정할 때. 그래서 이것도 수업시간에 했던데 여러분들. 특수강도 강간미수죠. 그쵸? 우리 앞에 거에 다 해보세요. 성폭력 범죄 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그거 안에 이 특수강도라는 게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들어가 있어 없어? 성폭력 범죄 특수강도 강간미수. 이거로 기소했는데 특수강도가 있는데 이게 특수강도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죠?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특수강도 특수공갈. 여러분 글자 같아 달라요? 특수는 같지만 그 뒤에 공갈 강도가 다르죠?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 필요하죠. 특수절도 장물운반. 글자 같아 달라? 다르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두 문자를 따가지고요 암기를 하라고 시킨다니까요. 그게 옳은 것이겠어요?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강간치사, 강간미수 어때요, 여러분들? 강간치사 그 안에 강간 들어가 있죠. 강간 안에 강간미수 들어가 있잖아요. 축소에 또 축소를 그다 방금 맞지? 그러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 15번에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여기는 예비적 제명 상해라고 친절하게 주었네요. 근데 이거 빠져도 여러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빠지면 사실 이 문제는 좀 난해하긴 해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은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고 필요 없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필요한 거 맞아요. 왜? 예비적 제명 상해라고 줬잖아요. 예비적 제명의 상해였던 이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했던 판례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자,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고 축소사실 인정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어요. 만약 예비적 제명 상해 이게 빠지면 어떤 판례를 물어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시험에는 예비적 제명 상해가 빠지고 필요하다는 이 판례를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예비적 제명 상해 이게 빠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필요한 걸로 한 걸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축소 사실 인정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 판례.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우리 강간치상은요, 강제로 만지고 간음까지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강간치상이잖아요. 근데 강제추행치상은 뭔데요? 강제로 만지고 상처잖아요. 간음이 빠지는 거죠. 축소가 된 거죠, 그죠? 축소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라고 한 판례를 기억하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딱 3개 이야기했습니다. 3개. 그것도 두 문자도 필요 없어요. 뭐 그냥 3개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야기했어요? 방금 이거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요런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다 판례가 있는데 시험에는 필요하다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거 암기하자. 이거 하나 했고요. 그다음 또 뭐 했어? 폭행치상, 폭행. 폭행치상 안에는 폭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소하시는 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비판을 받는 판례거든요. 이거 암기하고 또 하나 암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횡령죄, 배임죄, 배임죄, 횡령죄. 횡령죄, 배임죄. 횡령죄로 기소했는데 배임 인정된다. 또는 배임으로 기소했는데 횡령 인정된다. 죄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설명으로는 죄 이름이 다르니까 필요하다라고 가야 되잖아요. 실제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구성 요건이 달라지니까 범행 방법이 달라지는 거다. 이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검찰 국업에 5월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문이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이고, 우리 판례는 자, 이거는 사실은 갖고 이걸 횡령으로 볼 건지 배임으로 볼 건지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문제다. 이 법적인 평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법적인 평가의 문제냐? 아예 구성 요건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판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온단 말이죠.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3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3개. 그리고 조금 더 부수적으로 암기를 한다면 객체는 같은데요. 객체는 같은데 피해자, 자 범행 객체는 같은데 피해자를 달리하는 사기죄다 이런 거예요. 피해자를 달리한다. 이런 경우에 공장 변경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거는 사실이 달라진 걸 맞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달라졌을 때 공장이 필요한데 이 사실은요. 범죄 사실이 달라졌을 때요. 피고인이 방어해야 되는 범죄 사실이 달라졌을 때. 이거 피고인이 방어되는 범죄 사실은 내가 이 친구를 기망했고 이 친구 착오에 빠졌고 이 친구 재물 처분했고 이 친구 재물 내가 편취한 거. 자, 이것이 내가 이제 방어해야 되는 사기 범죄이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원래는 이 친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피해자가 이 친구예요. 삼각사기예요, 삼각사기.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내가 방어해야 되는 사기는요. 자, 주체, 그다음 객체, 그다음 기망, 착오, 처분행위를 했고 내가 재물을 편취한 거. 이게 사기거든요. 내가 방어해야 될 것은 이거란 말이죠. 이거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그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는 내가 방어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범행 객체는 갖고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공장 변경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 있고 이거는 방어해야 되는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상해를 했는데요. 처음에 공장에는 4개월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돼 있었어. 이제 실제 심리해 보니까 8개월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4개월 치료를 위한 상해, 8개월 치료를 위한 상해. 이 치료 기간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방어해야 되는 그 범죄 사실이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친구에게 범죄 행위를 했고 이거 상해를 입었다는 게 이거 내가 방어해야 될 사실. 이건 똑같아요. 아, 치료 기간이 어떠냐? 이거는 뭐 내가 뭐 방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달리 인정할 때 공장 변경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부수적으로 2개 더 생각해 보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정답이 되긴 하잖아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게요. 여러분 사실심의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이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장출석 우리 앞에 공부했죠, 여러분들. 위장출석이요. 위장출석을 하게 되면은 자 피고인이 여러분 누구예요? 검사가 만약에 볼록이를 이제 기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볼록이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장에도 볼록이 적었어요. 그런데 법정에 이 친구가요. 볼록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볼록이로 위장해가지고 베일을 볼록 내가지고 이제 나갔다. 이 친구가 이제 볼록이로 위장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뭐 볼록이 이렇게 씹어도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하시네요. 응? 나를 무시하는 거니? 응? 볼록이한테 다 닮아갔니? 자, 이 친구가 만약에 볼록이로 위장해가지고 그냥 막 갔다. 법정에 나갔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이 친구의 볼록이에요. 크게 대답하세요. 이 친구야 볼록이야? 볼록이에요, 볼록이. 볼록이가 피고인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법정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제 인정신문 할 때 너 이름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지 이름을 댔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끄지락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내 볼록인데요. 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친구가 볼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 해서 지가 진짜 볼록이는 되는 게 아니고 가짜 볼록이야 돼. 가짜 볼록이. 예, 부진정 피고인, 형식적 피고인이 된다 했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심리 진행 중에 밝혀지면 형식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형식 재판이요. 공기판 때려서 배제한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정한 피고인 있잖아요. 진정한 피고인 볼록이죠. 이 볼록이는 어떻게 하노?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될까요? 그냥 소환의 절차 진행할까요? 그냥 소환의 절차 진행해야 돼요. 이 볼록 진정 피고인 진짜 볼록이를 다시 기소하면요. 앞에 기소도 진짜 볼록에 대한 기소죠. 뒤에 또 기소해버리면 진짜 볼록에 대한 기소가 2개 있죠. 이 이중 기소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가볼게. 이렇게 이중 기소가 되면은요. 볼록이는 그러면 2번에 걸쳐 재판받고 2번에 걸쳐 콩밥 먹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다시 기소 못하잖아요. 다시 기소를 하면 동일 법원에 다시 기소가 됐다면 동동판이 되는 거죠. 공소기각 판결을 종결하고 뒤에 기소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 다른 법원에 기소가 됐다면요. 관할의 경합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경합에서 밀린 놈은 이 사건과 결별하는 거죠.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낸다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냐? 했어요 우리가 다. 그치? 참 많은 걸 했네. 많은 걸 했어. 아이고 짠하네요. 얘들은 뭐 왔다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것을. 아이고 한참 놀아도 그 아까운 시간인데 아이고 이런 데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아이고 그냥 뭐 놀면 좋을 낀데. 아이고 젊었을 때 놀지. 노세 젊었을 때 노세. 자, 3번이요. 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이번에 4번 지문이요.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3번 소송관계의 공판기를 출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이 4번 한번 봐보세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에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자 신청이 있고 좋아요. 그 다음 허가까지 했네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 검토하면 된다, 그죠?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는 공판기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어이구야, 이게 틀렸네, 그지? 자 이런 사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 다음에 금고는 징역 또는 금고는 1회에서 멈추잖아요. 그 1을 하는 구류 또는 500만 원 초과하는 벌금요. 초과하는 벌금의 경우에는 신청과 허가가 있으면 그때는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어디에는 나와야 돼요? 어디에는 출석해야 되죠? 맨 앞과 뒤는 나와야 돼요. 맨 앞과 뒤. 뭐 인정신문기일과 선고기일은 출석을 요하죠. 요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장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이요. 1번 이게 4번 이것도 43이다. 야 1번하고 똑같네. 내가 왜 이걸 봤냐면 그 1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1번이 답이거든요. 여러분 그 공장 변경을 잘 이해를 못했다 너희들 가만 보면 그냥 이렇게 방금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많이 나온다 얘. 많이 나오는데 절차는 쉬워. 오히려 이런 게 어렵거든. 그러면 제 이름 있잖아. 그냥 이렇게만 해봐 일단. 그러면 거의 한 80 정도는 다 맞아. 한 90 정도는 맞아. 90 정도는.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면 그럼 글자 구분을 하잖아. 기억, 니은, 디귿이 가나다라. 글자 제 이름이 다르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알겠지? 제 이름이 다르면 살인죄, 폭행치사죄 제 이름이 다르지? 필요하다라고 하라니까 얘들아. 근데 딱 필요하다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이 제 이름이 혹시 그 앞에 그 제 이름 안에 혹 들어가 있는가 한번 봐주라. 알겠지? 들어가 있는가 한번 봐줘. 들어가 있다면 필요 없는 거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게 쏙 들어가 있어야 돼. 그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들어가 있으면 필요 없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살인죄 안에는 폭행치사죄가 들어가 있니? 글자가 들어가 있니? 글자가 안 들어가 있지? 필요한 거야. 근데 1번에 뭐라고 돼 있노? 필요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틀리지. 뭐가 축소하실 인정이냐? 축소하실 인정 아니지. 됐죠? 나 5번 볼게. 서방기에서 갑이 을의 인적상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을을 피고는 약식명령 청구하여 법원이 을에 대한 약식명령 하자. 이를 송달받은 을이 정재판 청구하여 정재판 절차에서 갑의 성명몽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2번 봐봐라. 검사는 법원의 공장 변경 허가를 받아라고 돼 있네. 아이고 너무 쉽다 그지? 이거는 여러분 중점이 되게 높을 거라 나는 예상한다. 아이고 이 새끼들 막 복습도 안 하나? 이 새끼들 뭐 68이 뭐 이 새끼들 뭐 안 하나? 안 해 너희들? 이 새끼들 뭐 진짜 뭐 이 새끼 뭐 비슷도 않네 이 새끼들. 그 내 밴드에 막 새끼들 막 좀 내 새끼들 진짜 운동장에 다 집합해 이 새끼들 막. 좀 이건 뭐 피고인 파트 했을 때 공장 변경해서 안 했나? 했잖아 얘들아.
그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그 정정이라고 했고 법원에 허가는 필요 없다. 예, 공소장에 있잖아. 공장에 여기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정정이라 했고 그 제명 공사의 적용법조 이거 동의성 범위까지 바꾸는 게 공장 변경이라 안 했나? 그랬잖아요. 그거는 피고인한테도 했고 피고인할 때는 저 뒤에 공장 변경에 가면 또 한다. 그 내가 공장 변경하면서 야 이거 우리 앞에 피고인할 때 공부했던 기억나나? 그때 했다. 이거 이따 한다고 안 했나? 하면서 또 했잖아. 2주간에 걸쳐서 했잖아 얘들아. 자, 이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요. 공장의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공장 정정. 이거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대. 이런 것들 다 기억해 주면 되겠네. 그다음 이제 6번. 그리고 필기노트 그 무료 강의 있다라고 했지. 조금만 지능적으로 복습을 해봐라. 이전에 기출문제집이 있었던 친구는 기출문제집, 이제 기출문제 개정판이 좀 있으면 나올 긴데 이전 판은 추록집 줄게. 그래 걱정하지 말고 살 필요 없다. 다시 여러분 기출문제 이거 풀기 전에 우리 그 공부했던 거 있잖아. 필기노트 강의가 있거든. 이거 다 필기노트 우리 뭐 따로 구입할 필요도 없잖아. 다 이런 필기노트 갖고 있잖아. 그 필기노트 그 강의가 우리 했던 거 1시간 정도 100밖에 안 될 낀데. 한 그 정도만 딱 수업 들으면 된다 야. 그럼 깔끔하게 중요하단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졸고 하면 그건 어렵다.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고 막 저녁에 복습하지 말고 푹 자고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희들.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거. 필기노트 강의 한번 딱 1시간 정도 딱 듣고서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시간 없고 영어 한국 사회 되면 그거 해라 그냥. 그리고 아침에 문제 풀 거야 어차피. 이거 기출 문제거든. 풀고 틀리는 걸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래도 되고 그럼 한번 들어봤으면 이 문제 맞추겠다 야. 이 문제 맞추겠다. 정답률이 60 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도 공장 이거 변경이 아니라 정정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도 아니면 아침에 시험 치러 올 때 말이다. 이게 지능적인 거 아이가 얘들아. 지능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이가. 지능적으로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좀 심하게 할게. 너가 좀 자극받으라고 멍청하게 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내가 소송법은 내가 잘 알겠니? 그 누가 잘 알겠니? 볼록이가 잘 알겠니? 우리 경찰이 잘 알겠니? 누가 잘 알겠니? 소송법의 그 복습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내가 이제 모든 책도 있고 크리도 있으니까 내가 잘 알지 않을까? 이거 뭐 하면 아침에 시험 보러 올 때 한 30분, 한 50분도 될 게 아마 30분에 50분 될 거거든. 그거 한번 딱 들어보고 시험 치면 이거 다 맞춘다 이런 것들. 그거 저 상당히 지능적으로 하는 거 아이가. 조금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거 1시간 안팎일 거야. 그 강의 한번 딱 들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물론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하고 그거 한번 딱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집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 딱 한번 풀어보고 그 기출문제 강의한 거 있잖아요. 강의. 여기 강의 여러분 인강 들을 수 있잖아. 그 기출문제 강의를 한번 들어도 돼. 차라리 풀지 않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강의만 들어도 그게 엄청나게 좋은 복습이야. 그리 하면 좋을 낀데. 자, 6번의 진술구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3번이지. 자,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구문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서는 이 법 수입 정가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 참고인 조사하면서 진술구문 고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진술거건 고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해자한테 하는 거다.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한테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술 거부권이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은 맞거든. 그런데 고지 있잖아요. 고지. 너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지. 이 고지는 기본권이 아니거든. 이 고지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조사할 때는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7번에 국선별의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번에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라고 돼 있네.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 피해자 신문 있지. 신문. 이거는 뭐하고 다르노? 피해자 신문하고 다르다. 이 피해자 신문은 이거는 임의사지. 임의사. 수사기관이 피해자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임의사. 이 피해자 신문은 이거 뭔데? 신문은 이거는 영장실질심사를 말한대.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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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은 심사를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데 영장을 심사,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안 있나. 이것도 기억해둬야 되지. 여러 번에 걸쳐 했대.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이런 심사가 있고 검사가 보내준 자료 더하기 직접 피해자를 신문해서
신문에서 표자를 신문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그렇게 심사하는 이런 심사가 아니나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형식 심사라고 하고 표자를 이렇게 신문해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실질 심사라고 했지. 체포영장은 형심사, 구속영장은 실질 심사라고 안 했나? 왜 구속은 장기간이니까 그죠? 그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사선 없으면 국선을 선정하지. 영장이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자 피해자는 계속 방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정된 국선이 언제까지 도와주노? 1심까지 도와준다, 이거 1심까지. 공소 제기 시까지 하니까 틀리다, 그죠? 그다음 니언번에 빈곤의 경우에는 뭐 검토해야 된다고 했지? 빈청 검토해야 된다 했다. 빈청, 그지? 빈청, 이 빈직 돼 있으니까 틀리지? 청구 아니냐? 아 이것도 이러면 생각해봐라야. 아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잘 깨야 된다. 그거 점검하는 기다. 아직까지도 문제를 풀 때 그 지문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풀면 이 수험생의 그 수험 공부는 아니고 그거 아니대.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건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거 아니대. 틀린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에 틀린 글자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기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오답이 걸리는 위치들 딱딱 선별해 주는 거 그걸 다 체크하고 왜 이 자리에 이런 오답이 들어가는지 이런 까지 알면 더 좋지. 내가 그런 이야기 다 안 해주나. 그러면 딱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리고 복습할 때 그거 탁탁 점검해주고 그 문제 풀 때 그거 탁탁 점검하는 게다. 그럼 이 빈곤 나오면 아 쌤이 청구라고 했지 빈청이라 했다. 빈청 볼까? 이렇게 아 읽을 필요도 없어. 빈곤 나오면 청구 직권이네 땡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다. 그 다음에 그 디귿번에 사형무기 장 나왔네. 아 이것도 쌤이 이렇게 바꾼다고 했다. 구 미친놈의 장단이다. 단기 3년이 장이다. 장을 했으니까 바로 틀리지. 한 글자 싸움이다 그지? 한 글자 그지? 그 다음 리얼, 미엄, 비업, 숏 이런 것도 다 맞지. 특히 뭐 시옷번에 2급 나왔네. 2급.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정말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럼 내 말은 수업이 없다 사실. 어제 그놈 다 인정하고 다 인정한다. 그거 없다. 2급, 3급, 4급 이거 나오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다니까. 다 볼 필요 없고 맨 뒤로 가서 국선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거 검토하는 게야. 2급, 3급, 4급 장애인. 이 전부 다 이거는 물론 2급, 3급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되는 게다. 그지? 거기에 2급 나왔지? 거기에 공판 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맞잖아. 위법하지 않다 하면 틀리고 그지? 그 다음에 8번에 공판정 심리. 자 2번 봐라. 거기에 자 이것도 봐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쭉 내려면 어디서 멈추노? 5만 원. 5만 원 아래의 돈에 대한 형벌을 뭐라 하지? 과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의 경우에는 출석을 요하지 않지.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 했노? 자유형인 자유를 박탈하는. 근데 1단위로 자유를 박탈하는 구류가 들어가면 틀리다고 했지. 그 구류 들어갔으면 바로 틀리지. 여기에는 이런 거는 가능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비교해서 조금 전에 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이거 나오면 그 뒤에 구류가 나올 수 있지. 500만 원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구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긴 하다. 그자? 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 이것은 이런 사건이기만 하면 무조건 출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그때는 출석이 필요 없다라고 했지. 단 어디에는 출석해야 된다고? 앞과 뒤. 맨 앞에 인정신문기일과 마지막 선고기일은 출석을 요한다. 이렇게 안 했나. 그 다음 9번에 다음 중 판례 무죄 추정 원칙. 기억범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억범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것을 압수를 했대.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물건을 압수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당해 관세에 출두하지 않는데 도주했대. 그러면 압수한 날부터 4월 이내에 4월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도 없이 바로 국고에 기속시켜버리겠다.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규정이 관세법에. 이거는 유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되지. 일단은 무죄인 거야. 근데 별도의 처분이나 재판하지 않고 국고에 집어넣어버려. 내 물건을. 이걸 무죄 추정치에 반할까 반하지 않을까? 반하겠지.
그냥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불이익을 안기면 안 된다고. 미연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판례 강좌에서 판례 양을 넓힐 거예요. 그때 알겠죠? 거기까지 넓혀야 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형법 시간에도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인데 그 우리 이제 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요. 만약 이놈이 구속수사 구속 재판을 받았다면 그 구속돼 있던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을 미결구금 기간이라고 해요.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을 받았던 기간들을 아직 미자 결정, 아직 죄값 결정되기 전에 구금. 이 구금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때 먹을 콩밥을 미리 당겨서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1년 확정됐어요. 근데 미리 당겨서 먹은 미결구금 기간이 만약에 이놈이 6달이야. 그럼 이미 6달 먹었으니까 몇 달만 먹이면 돼? 이제 1년이 확정됐다면 6달 이미 먹었으니까 이제 6달만 먹이면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전에 우리 형법은 전부 또는 일부만 산입해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6달이 먹었음에도 하루 산입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 형법에. 근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기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불이익을 안기니 안 안기니? 안기지. 6달 이미 먹었는데 하루만 먹은 걸로 빼주고 365일, 364일을 그러면 콩밥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는 불이익을 안기는 거지. 그래서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했고 또는 일부는 빠졌고 지금은 빠졌어. 빠졌고 형법 전부를 다 산입해 주도록 돼 있어. 그 지금은 6달 먹었으면 6달 고스란히 빼주고 나머지 6달만 먹이는 거예요. 이전에 일부만 먹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부만 산입해도 된다 했으니까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했다고. 그다음 디귿번에 지방자치단체장 나왔네. 이건 우리 했지. 이거는 뭔데?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구금 상태 있는지 구금 상태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기 전인지 이 두 개를 딱 봐야 되지. 빵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치단체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 맞다 그자? 이거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는 않아.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기 전 7일 동안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 이놈이. 이런 경우에 부단체장들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잖아. 반한단 말이죠. 그 다음 10번에 다음 중 진술거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번 옳고요. 그 다음 니언번. 여러분 우리 진술거부권은 형사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죠?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노? 민사상 행정상 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 그 다음 디귿 맞고 리얼번 볼게. 여러분 우리 진술거부권이요. 이거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제. 자, 호흡조사하겠다고 호흡 불어넣으래. 호흡 측정 들이밀면서 불어넣으래. 이때 싫다. 난 진술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내가 뭐 말하라 했나 수사기관이. 호흡 불어넣으라 했지. 이거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니지? 내 몸속에 알코올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내 몸속에 알코올이 있는지 내 신체적 물리적 사회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지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진술금 침해 아니죠. 침해하는 것이다 있기 때문에 틀리지. 너무 쉽지 않니? 다음 11번에 공장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뭐 4번 봐봐라. 여러분 배임행령 나왔네. 배임행령.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누구의 생각? 판례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생각.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알겠지? 법률적 구성을 달리할 때는 공장 변경 필요 없거든. 필요 없다라고 해요. 이거 암기하라고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면 틀리대. 구성 요건에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장 변경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틀리지? 이거는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물론 구성 요건 달리하지만 이거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공장 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12번에 공소 취소. 4번 봐라야.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가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네. 이건 옳지. 그럼 1번 뭐가 잘못됐을까?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만 한다고? 아니지. 여러분 이거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자,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전부 다 문제로 가야 돼. 이제 우리 핵심 정리가 저녁에 다음 주 하잖아요. 핵심 정리가 딱 끝나는 시점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예요. 문제. 근데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험 적합성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시험이 문제로 나오니까 시험 적합성이 있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문제. 처음에는 다른 별 문제를 많이 한번 풀어보고 그 뒤에는 전범위 문제,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본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 필요하다 이거. 지금 답 나왔다고 자고 있고 방만하게 듣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자, 여기에서 우리 공소를 제기할 때는 뭐로 한다 했노? 공소를 제기할 때는 서면.
공소 제기는 무조건 서면이야. 근데 그 공소 제기한 것을 물릴 때는 서면과 구술이 다 되는 거라. 어떤 절차를 새롭게 만들 때 있잖아요. 어떤 형사 절차를 새롭게 어떤 절차를 개설할 때는 그때는 확실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확실한 것은 말로 한번 시부리는 기가 아니면 종이가 종이지 종이 서면 서면으로 하는 거라. 이제 취소는요 물리는 것은 서면과 구술이 다 된대. 이번에 공소 취소 후에 재기소에 관한 규정이 형소법 3위 구조는 종전의 문제를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해서 재기소할 때 적용된다 했지? 이거 기억나나? 내가 이 주먹으로 기소했다고 주먹을 취소했어. 공소가 결정으로 끝났어. 이 주먹을 다시 기소해도 돼. 근데 뭐는 필요해? 다른 중요한 증거. 그런데 이대로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서 재기소했어. 이때도 다른 중요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 기억이 안 나더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취소한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고소를 그 지시를 통지한다. 여러분 공소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통지한다. 맞죠? 그죠? 틀려요. 지체 없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이렇게 출제했다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 7일이요. 7일입니다. 7일.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정리하고 할 때요. 숫자들 한번 다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하고 그다음에 적시, 지체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소책자 있잖아요. 소책자. 그게 뒤에 가도 이게 정리돼 있어요, 여러분. 숫자하고 적시 이런 것들 다 정리돼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요. 그다음에 13번의 공판준비 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기억번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원칙대로 공판준비 절차가 필수, 통상공판의 임의 절차이다. 국참은 필수고 일반 사건은 임의. 맞죠? 법원은 공판준비기 지정된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한다. 맞죠? 그 다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변호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이 없는 때도 출석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변경할 수도 있다. 맞죠? 그 다음에 14번의 공판준비 절차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도 법원에 대해서 공판준비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어때요? 불복 가능합니까? 예, 공판 준비기를 신청 가능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생각해야 돼. 다 몇 번 하는지 모르는데 법원이 하는 결정은요 원래 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요 수없이 많거든요. 그거 전부 다 불복을 다 허용해 버리면요 재판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 끝나는데 뭐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 결정이라는 것은 아예 재판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뭐가 떨어져야 끝이나 판결이 떨어져야 끝나요. 판결은 물론 딱 한 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불복이 다 돼요. 그런데 결정한 재판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 불복이 안 돼요. 근데 불복이 꼭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있죠. 이런 것은 불복이 돼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하는데 이 항고는요. 꼭 불복이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불복이 필요한 것은 우리 법에 이런 결정은 적시항고 가능해.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적시항고. 이 집의 비상구 공기 참 재과정 배속 보면 감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것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적시항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규정, 적시항고 규정이 없으면 원래 불복이 안 되는데 강제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죠. 구보압감. 이것은 뭐 보통항고 가능해요. 보통항고. 적시항고하고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그냥 보통항고라 하고 보통이란 말은 생략될 때 그냥 항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공판유비 절차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법원은 쟁점 및 증거 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1회 공판일 후에는 붙일 수 없다. 틀리죠. 1회 공판일 후에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 16번에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표 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아니죠. 대표 변호인 몇 명이요? 3인 초과할 수 없죠. 3인. 그리고 또 이렇게 출제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변호인 스님 수는 최대 3인 이렇게 해요. 틀리죠. 왜 최대 3이라는 오답이 들어갔는지 알겠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대표 변호인 3이죠. 변호인 스님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초래되는 소송 제한의 문제. 이 문제를 막기 위한 대표 변호인 3인이잖아요. 그 다음 배직형, 예법 배직형 똥꼬요. 똥꼬를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죠. 똥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적부심하고 보석에서만. 적의 보석을 가족의 똥꼬에 이렇게 했잖아요. 갓똥꼬는 적부심과 보석 이렇게. 어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요즘에 섬찟한데 밴드의 아이디가 적의 보석을 가족의 똥꼬에. 우와. 그 아이디를 보는 순간 내가 이거 좀 수업 시간에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것이 있죠. 간혹가다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좀 썰렁하시거든요. 이 양반들이 썰렁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와, 내가 썰렁한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이 딱 겪는 고통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저는 쉽게 고쳐지지 않대요. 자, D급번에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의 선택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결정은 불복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얼 땡큐네요. 4급 나왔지. 2, 3, 4급 장애. 이거는 국선을 선정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했죠. 맨 뒤로 가서 판결에 의한 미친 위법이 있다. 맞네요. 이 안에는 그 앞에는 틀림없이 국선 선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연반의 필요적 변호 사건의 판결만을 선고할게. 여러분 필요적 변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변호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선 없이 국선을 선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미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았대요. 판결 선고만을.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가 있죠. 그때는 변호할 게 없잖아요. 17번에 법관의 기피 신청 2번이죠. 여러분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되고 아니죠. 우리 기피 신청은 서면과 구술 다 돼요. 그런데 그 소명은요 3일일의 서면이에요. 그 다음 18번에 법원에 관할 옳지 않은 것 D급번입니다. 동일 사건 나왔네요. 너무 쉽죠. 동일 사건이요. 그러면 동일 법원에 가 있는지 수개의 법원에 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 사건이 사물간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 되어 있대요. 수개의 법원인데 사물간을 달리한답니다. 우리 사물간을 하면 뭐? 사물간을 하면 이거죠. 한 놈, 세 놈. 한 놈이 할 거냐, 세 놈이 할 거냐. 이게 사물간알이죠. 하나의 사건이 사물간을 달리하는 여러 개 법원에 단독에도 가 있고 합의도 가 있다. 그러면 누가 힘이 세요? 합의가 힘이 세죠. 당연히 합의가 재판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라고 했네요. 틀리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먼저라고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사물간알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해요. 사물간알을 같이 한다면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단독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둘이 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먼저죠, 먼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옳고요. 19번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 1번에 합의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을 제명 적용 여부 변경하는 공자명의 신청사를 제출되면 합의는 차고 배당을 이유로 이거 했죠? 재배당한다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상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름이 죽었어. 상해치사로 공장 바꿨다. 그러면 자, 상해는 단독이제. 단독은 어디로 보내? 합의부로 직권이송해야 되제. 1, 2심. 2심에서 만약에 상해치사로 공장 바꿨어. 그러면 지법 항소문은 어디로 보내야 돼?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 자, 이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 자, 합의부 사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합의부 사건으로 기소했는데 이게 합의 사건이 아니야. 단독 사건으로 공장 변경을 신청했거든. 그러면 합의부는 단독한테로 다시 이 사건을 배당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라고 했죠. 그냥 합의부가 심판한다. 그 다음에 20번 무죄추정 원칙. 여러분 틀린 것은요 D급번이죠. 여러분 그 수사나 재판할 때 재소자용 의류 있잖아요. 그 수의 있잖아요. 유죄가 확정된 놈이 콩밥 먹을 때 입는 옷. 그 옷을 착용 강제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여러분 무죄로 추정받는데 그런 옷을 착용 강제하면 안 되겠죠. 무죄 추정죄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죠. 위반되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시에 수업하도록 할게요.